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강의원 특별자치도회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면을 뵙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허국명령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작고하신 정보통신인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시공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승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진위원장 성승모입니다. 바쁘신 날에도 우리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강신기 회장님과 김정은 회장님 그리고 김을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안정관 회장님과 강원도 특별자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협회는 추진위원회와 주요 설비별 국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점검 기준, 대가 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유지보수 대상 설비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도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가장 중요한 대가 기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우리 공사업계 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소망하며 강원특별자치도회와 회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정관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그 공청회를 위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회를 방문해 주신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 대전 시의원내신 송동호 수석부회장님, 이득현 부회장님, 그리고 김종옥 상임부회장님, 강원지역 회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 공청회에 함께하신 역대 도회장님을 비롯한 도회 회원분들과 회원사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일 우리 오랜 수건이었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법제화되어 내년 7월 10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재정추진위원회와 구성과 유지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일정 목표는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회원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대로 된 유지보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유지보수 기준이 정립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원 지역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영위하는 사업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중앙의 김부상 네트워크안전본부장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네트워크안전본부장 김부상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 설비가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고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부재로 인해서 고장 설비의 방치 등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는 최근 20년간 약 3배 성장했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사회 전 분야의 정보통신 설비 활용이 확대되어 우리 삶의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은 단순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적 활동에 마비를 초래하는 등 유지보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에 김영식 의원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 입법 발의를 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통과되었고 2023년 7월 18일에 정보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입법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개정 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에서 이상을 높이고 회원사 여러분에게 일거리 앞장서서 만들어드리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 방안을 법제화에 온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협회의 수건 관리했던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관리를 건축사만 하는 걸 정보통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6일 입법 발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무사일점 제12항과 제13항 김정호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4항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장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발의를 불성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선정합니다. 19번 정보통신 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신중 검토 의견을 좀 개진하는 바입니다. 관련 업계의 좀 이해 충돌과 좀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건축사협회 그리고 뭐 전기기술협회 좀 여기에서는 또 반대 입장을 배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소희보다는 본회의에 대류해서 의견 조정을 했다는 걸 확인한 전제로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항, 17항, 19항은 토론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전체 회의에 대류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준한 부분은 수준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가결되어서 마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재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아도 6페이지입니다. 법률은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까지 저희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37조 2에서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규칙과 고시에서는 세부적인 유지보수 관리 기준의 내용과 방법,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참여자의 자격, 업무 내용, 유지보수 방법 및 주기,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록 문서들의 보존 방법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 37조 3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인 관리주체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기준 준수 의무와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의 기준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업무 대행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타 분야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유지보수 관리 대상 기준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와 소방은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설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 설비 용량에 따라서 유지보수 대상 설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법률 37조의 4에서는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시에 필요한 선임, 해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 기준 및 선임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규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정보통신 기술자 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될 예정이며 타 분야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선임 기준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와 소방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건축물 1만 제곱미터에서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초급 한 명을 선임하는 등 면적과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전기의 경우에는 설비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률 제78조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미준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는 크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 대상을 나누고 있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그리고 점검 기록 비작성, 거짓으로 작성한 자, 그리고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점검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위반 행위별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정보통신 설비 보장, 훼손 방치 문제가 예방되고 국민의 안전 및 편익이 확보되고 정보통신 공사 업계의 시장 확대와 회원사의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에 규정된 세부 추진 방안인 대상 설비와 점검 주기, 그리고 점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범위 및 내용입니다. 첫 번째, 타 분야인 전기와 소방,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 현황과 체계를 분석해서 우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보수 관리 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목적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및 대가 기준 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와 위원회 밑에 구내통신 설비 분과, 홈네트워크 설비 분과, 그리고 영상방송 설비 분과, 융합 설비 분과, 특수설비 분과, 이렇게 총 5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사업체, 발주기관, 학계, 유관기관, 용역업체, 협회 이렇게 총 70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고 임무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마련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에 대해서 먼저 5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의를 거쳐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 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도 7월 19일 유지보수 제도 시행에 맞춰서 저희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위 법령 및 관련 고시 마련입니다. 과기정통부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 법령 및 고시안을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마련을 해서 2024년도 내년 1월에는 입법 예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점검 기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발주기관, 학계, 업계 등으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설비와 점검 기준, 절차, 방법, 대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청회 개최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 이번 9월과 10월에 1차로 개최를 하고
연말인 12월에 지역별로 다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 내용 마련입니다. ICT 폴리텍 대학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유지보수 관리자 직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저희가 연말까지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홍보와 해설서 마련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공사업체,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사업체 담당자들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설비별 점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준비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입니다. 먼저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14페이지를 봐주시죠. 먼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대상 설비안은 먼저 우리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이 대상 설비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좀 거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우리 11개 시도회를 수리하면서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대상 설비안에 대한 도출 방법입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대상 설비들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제도 측면의 설비를 도출했는데요. 이 내용은 현행 법령에서 설비가 설치가 의무화된 그런 정보통신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 기준 및 제도에서 규정된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설비들을 조사해서 대상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내역서를 참조해서 대상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LH나 SH에서 발주된 공사 규모 약 한 75억 정도 되는 그런 공사 규모의 설계 내역서를 입수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정보통신 설비들을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홍보된 그런 설비하고 시스템을 공사 내역서를 참조해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그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검증 단계를 한번 또 거쳤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입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 아닙니다. 과목의 대상 설비에 대한 총괄을 보시면요. 그 대상 설비는 저희가 이제 편의상 분해통신 설비와 홈네트워크 설비, 영상방송 설비, 그다음 융합 설비로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또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내용이 건축물 내에 포함된 설비들을 먼저 도출했고요. 건축물 이외의 설비들은 지금 현재 대상 설비들을 계속 연구원에 추가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도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대상 설비들을 크게는 보니까 이제 한 9개 정도로 이렇게 좀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24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총 한 124개 설비들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해통신 설비 안 같은 경우에는 분해통신 설비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케이블 및 배관 설비 등으로 해서 크게 나누고 5개까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케이블 설비와 단장 설비, 이동통신 분해 솔로 설비 등 이렇게 해서 총 중간 단계는 8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광선주 케이블하고 에너하고 중간 우선 단장 등 이렇게 해서 총 28개 설비들을 세부적인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목의 홈네트워크 설비 대상 설비안이 아닙니다. 크게는 홈네트워크 설비,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설비와 전자출입 통제 시스템, 공식 검신 시스템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세부적으로는 총 38가지 설비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대충 분류의 6가지 중에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라고 있습니다. 16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을 통해서 설비들을 도출했지만은 지난 9월달에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세대 내에 백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무리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걸 넣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다음은 영상 방송 설비 대상 설비 아닙니다. 크게는 방송 설비와 보안 방송 설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 유선 방송 분해 전송 선로 설비 등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총 39가지로 나눠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먹기 종합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크게 정보 안내 및 건축물 관리 시스템으로 나누고 빌딩 안내 시스템하고 전기 기계, 전기 시계 시스템 등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는 총 19가지로 대상 설비들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최초에 이제 경북도와 부산시의회에 이제 공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대상 설비들 공청회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회원사들도 많이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회원사에 문서로 안내를 하고 홈페이지 공시해서 이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도 수렴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9월 19일날 저희가 중앙에서 문서를 보내서 10월 11일까지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사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상 설비안에 대한 모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상 본부장하고 이해종 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여기 공청회에 방문한 것을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여기 지금 융합 설계 124개 설계 종류 중에 자기가 하는 분야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들어주십시오. 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성과 있게 하면서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에 지금 입법이 돼서 시행이 돼 가는데 전기나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기계 설비 같은 거는 기술자가 단순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기 기사가 가지고 전기 성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술자라면 다 일률적으로 한 기술자가 그 건물 내에 전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통신은 지금 통신 기술자가 한 사람이 배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류가 된 분해통신, 홈네트워크, 영상, 방송, 융합설 이렇게 해서 총 크게 대분류를 따지면 4가지인데 이 기술자가 분해통신하는 사람은 분해통신 전문이고 방송, 홈네트워크, 영상 다 융합이고 다 기술자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이 가가지고 대립이 하는 돼요 사실은. 근데 홈네트워크 하는 사람은 분해통신 잘 모르고 분해통신 하는 사람은 영상방송 잘 모르고 영상방송 하는 사람은 융합설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대형 건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 다 이제 여러 분의 설비라든가 홈네트워크 영상 융합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술자를 4명씩이나 갖다 돼야 되는 거지.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급 기술자를 건물 내에 이제 유지 관리 요원으로 보내서 이제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군의 통신 전문가 같으면 군의 통신만 할 것이고 홈 네트워크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야 되고 영상 방송은 다른 사람이, 융합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근데 유지보수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기 소방 기계 설비는 기술자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통신은 세부적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도 고도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기술자가 가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단순하게 유지보수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출을 벌리고 또 외형을 좀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기술자들을 우리가 각 회사마다 유지보수 하면서 보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 건지 우리 통신공사업을 하는 영세업체들이 이 최소한 4명 정도는 있어야 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각 전문가가 있어야 그런 대응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좀 깊이 한번 고려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뭐 초고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전기소방 지금 말씀하신 기계설비 같은 데는 단순하게 한두 명 가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통신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ICT 폴리텍 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교육 내용에 이제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비 유지보수 보는 게 아니고 장비 점검입니다. 점검. 그러니까 이게 온오프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돌아가나 안 돌아가서 그 가입자까지 다 전송이 돼갖고 가입자까지 다 문제 없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점검 시스템을 저희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러 이제 이번 시행령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처음에는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우리가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면 저희도 한두 명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점검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홈네트워크 영상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좀 점검을 해가지고 고쳐다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응 능력이 있어요. 대응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영상하는 사람 이게 우리 통신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교육 매칠 받아가지고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능력이 되냐? 그것도 내가 의문스러워요. 네, 강 회장님 말씀하시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지금 장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저희는 체크리스트에 고장이라고 표시만 해서 그 주최자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이 장비가 고장 났으니까 이 장비에 대한 해당 업체, 통신업체를 거기서 찾아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저희에 대한 유지보수.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고장이 났다고 통보만 해주면 이제 아파트 관리소나 공공건물 관리소에서 이제 이 장비가 고장났으니까 이 장비 회사 또 관리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나 뭐 장비 납품하는 회사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이 장비를 고쳐놓은 다음에 저희한테 고쳤다고 통보를 하면 우리는 또 다시 나가서 점검해서 그거를 완료해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도 전기고 예를 들어서 소방이고 고장이 나면은 거기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고쳐가지고 뭐 수리비가 얼마나 더 하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만 하고 그러면 그 건물주가 찾아서 가서 고쳐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요. 이건 좀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저희도 전기처럼 하겠죠. 이제 나중에는 저희도 뭐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들 이렇게 보다 보면 전기 점검 나오는 뭐가 고장 났으면 그 친구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 그 친구가 자기가 고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네 회사 사람이 와서 고치거든요. 거기도.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를 하려면은 최소로 전문가가 분야 영상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4명의 기술자가 보유가 되는데
지금 기술자 배출이 그만치 과연 딱 가가지고 기계를 보고 한눈에 딱 봐서 보장을 캐치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내가 볼 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예, 권해통신설비분과위원장의 기회입니다. 일단 강신 회장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복잡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상 설비 안에 4개 이렇게 이제 뭐 분해통신, 혼내통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회원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유지보수 법안이 이렇게 통과돼서 지금 현재 장비 유지보수 해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추진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설 점검 쪽이라고 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보통 보면은 아파트로 봤을 적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 사업자가 아파트 댕내가 이제 MDF까지 이렇게 토지 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는 각종 장비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방송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데 이제 또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적에는. 근데 그 장비들을 갖다가 유지보수 해놓은 업체가 별도로 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의 장비들은. 근데 그 외에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은 그동안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뭐 주로 이제 전기 소방 이 유지보수 해놓은 업체들이 거의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이제 수위로 다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통신 공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데 점검 리스트를 만드는 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 설비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노출되는 게 124개의 지금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점검 리스트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 거기 또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A라는 업체가 B에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 쪽에 뭐 수주를 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유지보수 관련해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렇게 이제 수주를 했으면 그 업체가 수주했기 때문에 그 업체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갖다가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럼 점검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갔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체크를 탁탁 해줘요. 체크 점검을. 근데 이게 체크했는데 항목 중에 약간 뭐 디폴트 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불안하게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개체기를 측정을 한다든가 뭘 하게 되면은 기준치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뭐 기준치에 미달됐다. 그럼 이걸 갖다 저희가 점검 체크리스트가 딱 한 다음에 이걸 갖다 보고를 해드리는 거죠. 보고해주면 관리사무소라든가 해당 건물주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수리 요청을 이제 하겠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장비사한테 통보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선로라든가 각종 이런 데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로 나갈 거예요. 근데 그 A라는 업체가 만약에 이걸 수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사람 잘 모르지 않습니까? A라는 업체는 알지만 그럼 A라는 업체한테 통보를 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했다면 A라는 업체가 이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커버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설명드리면 저도 강승 회장님 같은 의견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면 입법 취지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면 보통 점검이 들어가고 점검을 해서 이상 있는 장비면 그게 보안 수집까지 다 돼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냥 체크리스트만 체크해서 업체에 던져주고 한다고 하면 지금도 보통 일반 뭐 아파트 일반 그런 대형 건물들이 장비마다 아니면 소비마다 유지보수를 따로 두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 저희가 점검만 하는 체크만 하는 그 비용을 별도로 또 드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유지보수라고 여기에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입법을 했으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여기 전기하고 소방을 보면 그 건물 관리고 돈을 내잖아요. 건물주가. 그러면 전기하고 소방에 와서 자기네가 수리해 주는 건 아니야. 아니, 다 그건 아니고. 다른 업체를 네, 그건 아니고 소방에 지금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라. 이렇게 해주고 전기도 와서 뭐 자꾸 이렇게 뭐 떨어진다 그러면 설비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고쳐줄까 해서 비용이 들어 우리가 고치는 거지. 유지보수라고 말씀하셔서 유지보수 한다면 그걸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더 중요시 건 뭐냐면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고객이 사실 뭔 혜택을 받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왜냐면 지금 보면 이제 그 건물에서 가장 돈을 내면서 하는 게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세 개를 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 이제 통신까지 들어간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게 야 돈을 또 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뭘 해주는가 이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게 무선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선 쪽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아파트 지하에 갔을 때 본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고하는 건 사실 유선 전화가 아니라 무선이라고. 근데 무선이 뭐 어디 통신사 되고 어디 통신사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네, 다 설치하게 해야 되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디 가면 뭐 95%가 다 지키는 데가 있고, 어디는 50% 지키는 데 있고, 또 어디는 뭐 이게 메모리가 부족해서 일주일 만에 지워지는 데가 있고, 한 달 가는 데가 있다고요.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나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 야 여기는 법조에서 보통 한 달은 가야 되겠다. 범죄가 일어나면 한 달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고 사실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게 주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수리해 주는 게 주목적은 아닌 거고 그 설비가 제대로 어디 법적 기준에 맞춰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안 꺼지고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이 유지보수니까 고장난 걸 우리가 찾아서 다 수리해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폴리텍대에서 배워서 이거는 정상 동작 돼 있구나. 이건 안 돼 있구나. 안 돼 있으면 이걸 수리를 해야 된다. 뭐 교환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뭐 10만 원이든 뭐 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해주는 게 뭔가 그쪽의 어떤 입장들에 서서 사실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사실 뭐 일이 많이 적으면 뭐 덤핑을 해가지고 뭐 일 많지 않으면 뭐 대충 했는데 뭐 5만 원, 뭐 3만 원 빨리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돈을 내고 있을 때 지금 뭐 통신하고 통신하고 소방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전기를 낼 때 이게 아깝지 않은 게 뭔가 아깝지 않게 해주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할 때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도 될 거고 나중에 뭐 범죄 수사나 이런 데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누가 깊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지하 2층 같은데 뭐 SK는 되고 LG는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을 해서 사실 그쪽으로 많이 맞춰가지고 돈 내는 사람이 아깝지 않게 또 거기에 설득이 되게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시행될 때 이게 안 되면 아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야 이거 딱 나는데 이게 또 내야 돼? 근데 그게 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 말씀 우리 지금 입법 추진의 목적은
국민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의견입니다. 전 회원사한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은 다 줬어요. 이제 우리 면허만 있으면은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유지 보수 업체를 차리는 분이 있고 안 차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세요. 전문적으로 차리는 분들은 운영하는데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그 대가도 맞아야 되고 이런 걸 다 따져서 수주도 자기가 할 자신이 몇 군데 있으면은 이제 이런 유지 보수를 체계를 회사에서 이제 도입을 할 거고 그런 자격이 안 되면 도입을 안 하고 지금처럼 이제 대기업들이 또 지금 무진장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TF들을 구성해서 지금 S1이나 뭐 캡스나 이런 데서 아파트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통신 면허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TF를 구성해서 아파트는 자기네가 유지 보수를 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 보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나중 문제예요. 자기가 유지 보수를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 인원도 보강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대가도 하는 거지. 지금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공청회를 와서 받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빠진 분야를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은 그러면 대화가 계속 그 공사 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유지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왔으니까 그 점을 조금 유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청회를 하시면서 이게 대상 품목들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렇게 검토해서 올라가면 진짜 적용이 안 되는지 빠진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합치겠죠. 비슷한 거는 선택은 가격에서 하는 것 같아요. 선택은 가격에서 하는데 과연 저희가 공청회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의견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유지 보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우리 강신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지 보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자가 들어가는데. 전기나 소방들은 안전관리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전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지 보수라는 거는 저희 통신에서는 그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 전체를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 계산들을 보면 가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는 3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사가 우리 기관사들한테 손 다 대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시행령은 만들 때는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3사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3사가 들어와 있을 때 좀 전에 말씀해줬듯이 SK가 터진다 그러면 SK에다 연락해서 고치라고 그러는 거고 저희는 네. 근데 그런 목적이래요. 기관사업자들이 지금 그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하려고 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통신유지보수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우리가 고쳐달라 그러면 안 고쳐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점검 시기에 그게 불량이 나와버리면 거기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안 고쳐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대상 조건을 보면 아파트 대상이 많은 것 같고 그 우리 일반 사무실을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하고 있어? 거기 안에서 유지보수 업체가 기관사업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관사업자들이 다 알려주고 브리쇼링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나올 거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통신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으로 봐야지. 그분들도 그분들의 먹거리를 우리가 이 부분을 앞에 보면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10억까지는. 그 사람들 대기업 참여에 다 대기업이거든요. 이제 공공건물은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유지보수 기준 공청회라는 게 그런 거 지금 따질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여기에 빠진 점검이 뭐냐 이걸 지금 여기서 논할이지 지금 하나 유지보수가 어떻고 이거 따질거리면 오늘 하루 종일해도 안 돼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빠진 걸 하면 또 TF가 또 있잖아요. 그 국가위원들이 세부적인 걸 해가지고 가기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가기부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괜히 지금 내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우리가 빠진 게 뭐냐 이것만 우리는 해주면 됐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결정이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혹시 그런 거를 검토해서 우리는 예를 지금 검토중 계약서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행을 하고 하는 게 뭔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반영된 표준 계약서 이거를 같이 마련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분명히 이 소비자하고 저희 그 통신업체하고 분명히 논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까지 책임을 안 지는 뭔가 기준이 들어간 그 표준 계약서 같은 것도 그렇게 잘 마련해서 시행할 때 회원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표준 계약서나 대가 기준은 어차피 대가 기준을 만들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도 완전 저가는 못 하잖아요. 70% 이상은 계약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가 기준이 마련되면 이제 지금처럼 뭐 50%, 40% 이런 계약은 못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위원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로스의 취지가 아니고 공부의 영역이 수리까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 처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점검해서 끝나고 유지보수업체는 그 다음에 전문업체한테 이제 상당히 그런 내용이 들어간 표준계약서를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이 소비자하고 굉장히 많이 다툼이 발생합니다. 점검하고 보수하고 분리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아무튼 참조하겠고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11번째, 10번째 공청회인데 가는 데마다 이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유지 점검 쪽으로만 말씀해달라고 그러는데 항상 장비 후딱까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송 장비가 하나 있어요. 전송 장비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국정에서 손이 들어와서 가입자를 나갈 때까지 우리는 장비가 테스트를 해갖고 다 정상적으로 있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이후로 잘못된 거는 이제 이 관리업체에다 우리가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통보가 돼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 다시 수리했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 지자체에다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소방, 전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전기도 고장이 났을 때 자기네가 고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다 의뢰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전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는 업체에다 주는 거지 전기 안전자가 직접 고치는 건 아닙니다. 네, 똑같습니다. 저희 송금에 지금 보면은 네트워크 설계에서 서버나 인력서나 수십 분 많이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 이거 왜 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 왜도 다른 하는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적어놓은 거지 크게 폭넓게 포괄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설비에 되면은 아직 그걸 얘기하려니까 네트워크 설비 외 통신 장비로 인정되는 제품 뭐 이렇게라도 다 써요.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스위치 지금 연구 용역을 갖다가 연구소에서 지금 저희가 이 표현을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큰 거에 다 포함을 시키는 종목으로 할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많이 조사를 하면 그동안 공청을 하면서도 많이 플러스 많이 돼 있네 보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는 법적인 용어는 성능 점검입니다. 성능 점검, 유지 보수라는 것보다는 성능 점검으로 지금 법에 되어 있고 여기까지 보시면 법에 지금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 추에 법안을 낼 때 성능 점검 방식이나
근데 다 유지보수가 있어. 유지보수가 더 낫지. 유지보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유지보수를 놓아야 우리가 폭이 넓어져서 이제 그렇게만. 근데 일단은 원칙으로는 정확하게는 성능 점검이고요. 성능 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두 단계로 나눠져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설명 좀 예, 저 홍천 동양에너텍의 구독제 그거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유지보수 업체라기보다는 그 전기 안전관리자나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개념으로 좀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 같은 경우는 뭐 전기가 자주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안전관리자가 체크해가지고 업체로 넘기고, 소방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별로 한 번씩 소방 안전관리자가 이제 건물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CTV 서버라든지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제품들을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서버 관리 차원에서, 서버나 이제 장비 관리 차원에서 상주 근로가 좀 강제되는 부분들이 영광이거든요. 특히나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유지만 하고 그냥 다시 통신업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고쳐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 부분 자체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도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고객들이 과연 이걸 인정을 할 것인가. 그냥 우리는 통신공사 업체 연결된 데다가 연락해서 이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서버실에 상주를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아니,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분명히 체크리스트 점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이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소방이 건물 가면 되나 안 되나 체크하고 다니죠. 네. 그거는 저희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나 안 되나는 그 건물주 책임이잖아요. 소방 점검이 오기 전에 그 소방업체가 고장이 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점검하다가 이거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건물업자들은 대부분 미리 점검은 안 하지만 이거 고장 났어요. 그럼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의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저희도 이제 그 업체들이 저희 서버니 뭐니 그분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고장이 났다는 걸 알면은 거기다 통보를 하면 그분들도 이제 고치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되니까 하면요, 새로운 경제적인 점검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 예방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게끔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소방의 전기는 예를 들어 건물주가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은 건물주가 주인이에요. 근데 통신시설은 건물주가 주인이 아닙니다. 각 3사가 있고 분해통신만 이제 처음에 할 적에 그것만 이제 건물주가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동통신부들이나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 보면은 영상장비나 이런 보면은 관리 주체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그거는 건물주 소유의 장비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건물주 소유의 장비만 대상으로 하고 통신사 소유 장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장비를 이제 뭐 마음대로 적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분해통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 부분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비가 지금 너무 많다는 것도, 그것도 점검 주기라든지 점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다 정리를 해서 대가 산정을 하는데 나중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여기 나오는 데 보면 분해통신 설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단장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매년 점검할 필요가 없는 장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다 그거는 점검 주기로 훨씬 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 건물은 점검에서 제외한다든지, 뭐 건축물이 10년 이상 된 경우에 점검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을 만들고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표준화되고 그냥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점검표에 따라서 기술자가 가서 점검하면 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주인이 설비만
예. 보수가 가능하다. 그건 그렇게 아니에요. 예. 그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방송하고 통신은 사용자 입장에서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그 주인 대신에 점검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신하고 방송이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거기 설비가 망가진 거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가서 우리가 되냐 안 되냐는 사용자 그 주인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이사한테 지하에 뭐 방송이 안 된다, 통신이 안 된다 이걸 알려줘서 그러면서 해야지. 그 뭐 주인이 틀리다고 해서 뭐 제외시킨다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통신사 설비가 들어와 있으면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조차도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조차도 이거는 지금 건물주가 소유하는 걸 대상으로 그 건축물 내에서 점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설비가 아닌 것을 점검하는 것은 조금 다른 설비가 지금은 지금 그리고 그렇게 통신 설비가 뭐 모르겠어요. 그 저기 뭐 중계장치 뭐 이런 것들은 뭐 지하 중계장치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의무적으로 되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시주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인이나 못 보여주겠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런데 CCTV는 건물주 설비잖아요. 아니 건물주 설비가 아닌 것도 있죠. 왜냐면 세입자로 산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세입자형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 빠지겠지. 그런 거 다 해줘요. 캐스 그다음에 캐시 LG 설치해서요. 그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거까지 이게 건물주가 주인이 설비만 우리가 유지보수가 반환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캡스라든가 뭐 KT라든가 SK나 뭐 LG나 이런 설비는 우리가 일반 정신이 못 만들잖아. 어차피 그 KT나 뭐 이런 캡스나 이런 데서 어차피 통신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통신 사업자도 체크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00세대다. 그러면은 지금 초급이나 중급자를 하나가 3주 되면은 저희한테 1년에 한 번 점검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1년에 2번이나 걔네들이 3주를 시키면 자기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되나 안 되나 또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서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이제 됐으면은 이제 거기다 뭐 도장 찍어주고 끝나겠죠. 근데 입주 안 시키는 이유가 사람을 하나 쓰려면 보통 기술자 하나 쓰려면 1년이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우리 업체들한테 이렇게 맡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제일 문제냐면 저희도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매월 점검을 받지만 안전점검이라고 또 1년에 한 번 통지서가 나와요. 그래도 저희도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나 우리 안전점검에 포함된 데는 통지서가 나가요. 언제까지 통지를 받아라. 그리고 이 가입자들은 어떻게든 그 기간 안에 통지를 받아서 저희 점검 날짜에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게 많을수록 저희는 좋아요. 많으면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거 이런 다 우리 통신업체들이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미리 다 고쳐놨으면은 이제 체크리스트만 만들면 되는 거고 보장이 많은 거는 저희가 이제 업체들한테 고치라고 빨리 통보해라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점검이 나오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고쳐놨으면 이제 통과되는 거고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벌금 내는 거고 벌금이 뭐 1회에 얼마 2회에 얼마 이게 또 할증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는 저희가 생각한 거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깊게 져가지고 좀 저희가 이제 설명한 말씀드린 대로 좀 또 기다려보시면 12월 공청회나 또 과기부에서 분과위원회들 하면은 점점점 이게 체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언제까지 과기부랑 이제 또 상의해서 뭐 다 조율하고 그러려면 7월 19일부터 시행이거든요. 내년 7월 19일. 그럼 이게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여러분들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빠진 분야가 있나 없나를 하여튼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 저희가 일하는 데서는 이익이 첫이 아니니까 이익을 내고 또 이익
일이 있어야지 이걸 내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일이 없고 일이 안 된다 이러면 사실 민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관 사업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세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소기업들한테 돌릴 수 있는 일이 없나,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좀 찾아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또 저희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또 S1이나 캡스 이런 대형 보안업체들에서 CCTV서부터 주차가 되면 그 경비원들까지 다 파견을 해서 그 통합관제를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새로운 목걸이로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그쪽에다가 목걸이를 다 뺏기는 아닌지 그래서 대기업 참여회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있으신지 저희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기업들만 더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규모 참여 기업들이 아까도 강신기 회장님 말씀대로 이 유지보수 업체 인원을 마련하고 이 유지보수 업체를 내가 하겠다고 저기 하는 순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원도 뽑아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그건 이제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저희들이 좋을 줄 알고 다녀보니까 공청회를 다니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현재 유지보수 하시는 업체들 있죠. 우리 좀 소규모 업체도 계시더라고요.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이. 그 업체들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선로나 뭐 아파트 분해나 방송 장비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유지보수나 대기업들만 좋아하시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대상 설비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게 저희 분과위원들이 4개 분과가 다 한 번씩 그 회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거기 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들어온다는. 그 전에 이 책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 뭐 이렇게 다른 분과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와서 겹치는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좀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빠졌던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책자에는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안 해도 돼. 네, 거기 그 업데이트 돼 있는 거를 뭐 다음에 한번. 네, 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 돼 있죠. 그래, 저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게 저희도 분과위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이게 조금 뭐 그 대상 설비 추가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하드웨어 부분들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겹쳐서 들어가는 솔루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쪽 유지보수 저희 대상의 설비들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나눠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유지보수 여기 소프트웨어 협회 쪽에서는 그 부분을 때문에 유지보수 포지션을 좀 가져갈 부분도 있으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 측에서도 그거는 하나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하나의 솔루션을 가져갔으니까 그것도 다 협회 회사들이 유지보수를 봐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창출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해도 좋은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기술적인 문제를 야 이거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또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하드웨어를 납품한 업체들이 솔루션을 납품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까지는 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그쪽에서 자꾸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쪽에서 분리해서 내용을 미국 대상을 잡아도 좋은데 저희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동사협회. 그래야지 뭐 그쪽 분리발주가 아니고 발주처에서는 단일 제품으로 유지보수를 봐달라고 하면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예 내용에서 확대를 보이면은 그걸 유지보수 대상 설비로 저희가 갖고 있을 게 없으니까 뭐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 SI를 얘기하는 어차피 하드웨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안에 탑재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성능 점검을 유관 검사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어디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뭐 로그인을 해서 로그를 보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유관 검사를 보는데 유관 검사 장비 꺼졌나 켜졌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가 있다는 확인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된다 된다라는 체크리스트밖에 하는 게 유관 검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만 소프트웨어랑
참조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하면 되죠. 통신 장비에 포함된 모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대상 장비를 다 넣으면 우리가 이제 대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그 산업, 뭐 기계라든지 소방이나 전기 이런 데하고 또 너무 기계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는데 우리는 그거 뭐 이렇게 1년에 계약하는데 뭐 100만 원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수비를 많이 점검하는 걸 넣고 돈은 비슷하게 받으려면 우리 업체들만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작동 유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이런 거는 할 겁니다. 저기 이번에 오송 사건에 지하도에 물 차서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지하차도 같은데 이제 차단기 제어 장치나 뭐 이런 거 점검, 그리고 와이파이가 터지나 안 터지나 지하차도에서 전화기만 터져도 이렇게 통화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터져서 그런 거는 공공건물 시설이잖아요. 그런 거는 의무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저기 대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 못하게 하고 우리 업체들이 이익이 최고로 창출될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늘 너무 또 많은 말씀을 해서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면 홈페이지에 개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 보면 국가적인 전화번호도 있고 또 빠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저희가 최고 여기 빠지지 않게끔 다 참조해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넥터워크 설비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있는 넥터 그 설비를 다 집어넣을 거고 빠진 거 없이 할 테니까 다음 공청회 때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당근 말씀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은 지금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특정 기술자의 기술사 말고도 진입할 수 있는 제한을 낮추는 것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회에서도 이제 돌릴 건데 지금 전기기술사회에서 그거를 반대를 엄청나게 의견을 올리고 있어요. 몇천 건을 올리고 있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뭐 카톡이나 이런 도회에서도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의견 좀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아주 정보통신기술사들은 거의 동의가 됐어요. 문제가 없는데 전기기술사들이 지금 정보통신 분야가 이렇게 진입장벽이 무너지면은 자기들도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막겠다고 지금 쓸데없이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반대 의견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법제처 심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도회에서 좀 링크도 많이 이렇게 회원사에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의견 좀 많이 내주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보 기준 마련 공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사는 덮고 이동할 수 있는 끝에 주변에 그 타워 중식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같이 이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